8번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운송인의 수화인에 대한 채권, 창고업자, 그리고 운송주선인, 운송인, 대리상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네요.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그 시험 문제용 시험 문제죠. 네, 시험 문제용이고 소멸시효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2차 주관식에서 당연히 중요한 적이고 다른 법에서 또 소멸시효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중요한 쟁점이자 논점이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냥 저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 딱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은 6월이고 운송인의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2년이고 운송 주선인은 1년이고 창고업자는 1년이고 왜 그런지는 상법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뭐 이건 그냥 입법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122조 1년 창고업자 1년 이렇게 나와있죠. 디귿 리을이 맞는 거고 기억은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은 92조의 2 6개월이라고 나와있죠.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이게 그 채권이 있고 책임의 시효가 있는데 책임의 시효랑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거는 채권에 대한 시효예요. 네. 책임에 대한 시효는 그 기간이 지나면 운송인이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고 채권의 시효는 운송인이 이렇게 상대방 송화인 또는 수화인 운송 주선인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화인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 즉 상대방에게 이 기간 안에 채권을 행사하란 얘기입니다. 이 안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창고업자 운송 주선인 운송인 이 대리상 너네는 이 채권들을 행사할 수가 없어. 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받을 돈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시효하고 채권의 시효를 구분해 주세요. 상법 조문들을 보다 보면은 책임의 시효가 나오고 채권의 시효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긴 지금 채권의 시효를 다 묻는 거예요. 여튼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은 6월, 운송인 2년, 운송 주선인 1년, 창고업자 1년 이렇게 해서 다 라가 1년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너무 문제가 빨리 끝나서 9번 연달아서 풀겠습니다. 자, 9번 상법상 항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관을 변경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거죠. 항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적이죠. 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조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204조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총사원의 동의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겼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명회사가 178조부터 상법 시작하는데 179조에 보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관에는 여기 밑에 내용 생략했어요.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라고 합니다. 총사원이 관여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총사원이 그 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조문이 있기도 하고 당연히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79조에서도 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됨을 간접적으로 어떤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조문은 이거 조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저기가 없죠. 그 다음 2번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맞는 내용이고 2번 설립 무효 판결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데에는 그놈만 내보내면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올챙이가 무슨 물 흐린다? 어물점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설립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밥 굶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아니 회사에서 누가 뭐 나쁜 짓거리하고 뭐 하는지 뭐 다 서로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사원에 하는 것일 때는 그 사원만 내보내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열어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조문 그대로 내용이죠. 194조 1항의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고 2항을 보면 더 명확하죠.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여기 추정이 아니고 퇴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강력한 추정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너 물 흐린 너만 나가. 너만 나가면 이 회사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정확하게 들어맞는 속담은 아닙니다만 너 하나만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실업자 백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문이 있겠다. 맞는 내용이고 그냥 조문 내용 그대로죠. 그다음 3번 사원이 회사 성립 후에 사원으로 가입하면
책임이 없을까요? 네, 이게 틀렸죠. 네, 지금 한 명 회사잖아요. 네,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회사 성립 후에 이렇게 중간에 사원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이 없고 여기 뒤부터는 뭐 책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한 명 회사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퇴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거래처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한 명 회사의 성질을 고려해가지고 회사 성립 후에 사원으로 가입했더라도 이때는 내가 회사에 사원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뒤에 무한책임 사원으로 이렇게 한 명 회사에 들어올 거면 그 이전에 내가 없었을 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한 명 회사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네. 제3자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이니까 거래관계, 거래 질서 유지 이런 게 가장 큰 상법의 목적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입니다.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정답 3번이고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이 배당과 환급, 권리에도 효력이 있다. 네, 조문 내용 그대로고 뭐 두텁게 보호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을 압류할 의미가 없잖아요. 네, 채권자가 그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거는 거는 그 재산에다 찜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내가 변제를 못 받게 채무자한테서 변제를 못 받게 되면 그 압류한 걸로 환가를 해가지고 변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사원이 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거는 그 사원이 갖고 있던 어떤 권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압류를 해가지고 내가 대신 행사할 거죠. 그래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거잖아요. 그걸로 대신 그래서 이런 배당이나 어떤 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223조에 보면 조문 내용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민법 조문에도 있어요. 민법 700 그 조합 민법 조합이 703조부터인데 그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또 상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 상법 규정을 따라서 민법으로 가보면 민법 그 조합에 관련된 규정 700 몇 조에도 이런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민법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산의 사유에는 사원 1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맞죠? 네. 이 한 명 회사 자체가 일단은 그 해산 원인을 보면 해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라고 해놓고 사원 1인으로 된 때 이렇게 해서 해산 사유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번처럼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조문이 있죠. 정관의 작성에 보면 한 명 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라.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되면 한 명 회사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사원이 한 명으로 되면 한 명 회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조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접적으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한다. 뭐 해산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간주한다도 아니고 그냥 해산한다. 깔끔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에서 선을 긋고 있죠. 1인으로 되면 그냥 닥치고 해산해. 잔말 말고 해산해. 그쵸? 한 명 회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아, 내가 그때는 회사에 없었는데? 근데도 책임을 지라고? 책임져야 돼.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게 한 명 회사니까 상대방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한 명 회사와 거래를 하던 모든 상대방들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소속된 모든 사원들이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게 한 명 회사니까 그러리라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나는 뭐 2000 몇 년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일만 책임질 거야. 그때 이후로 거래만 책임질 거야.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명이 돼도 해산되고 정관을 변경할 거면 이 한 명 회사에 달려있는 무한 책임 사원이 전부 다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에 이 총 사원의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고요. 정관을 변경할 거면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사원도 똑같이 맨 처음 있던 사원이나 나중에 들어온 사원이나 짬밥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무한 책임이다.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8번까지가 아마 그 상법 총칙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소멸시효까지 딱 나왔죠. 총칙. 민법에서도 총칙, 상법에서도 총칙.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